오늘은 명제 논리하고 그 다음에 그 조건 명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어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 뭐에 대해서 배웠죠? 정원 논리에 대해서 배웠죠. 명제 논리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논리체계죠. 명제 논리는 어떤 논리체계냐면 명제 논리에서 다루는 기본 그 단위가 명제예요. 구체적인 명제. 그래서 그 명제 논리는 주로 어떤 걸 다루냐 하면 단칙 명제라는 거, 단칙 명제하고 복합 명제로 구성된 논증 이런 걸 다루는 게 명제 논리예요. 이거는 남자이다. 다민이한테 물어보자. 이거 참여가 어디세요? 참이에요. 참이죠. 이거 왜 참여예요? 이거 참여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 제로는 속성. 제후라는 주어. 고유명사가 지시하는 대상이 있죠. 네.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 대상이 이러한 남자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참이죠. 네. 근데 남자야 아니에요? 남자. 남자니까 참여라고 하는 거죠. 제후는 다민보다 키가 크다. 이건 제후라는 고유명사 나오죠? 다민이라는 고유명사 나오죠? 그 제후 이렇게 있고, 다민도 여기 있겠죠? 다민은 뭐 이렇게 하자. 다민이야. 어떤 관계 성립한다는 얘기야, 둘 사이에. 키가 제후가 다민보다 크다.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게 그 개체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단체명에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단칙 명제하고 이런 다섯 가지 그 복합 명제 사이의 진리 함수적인 관계 이걸 다루는 게 그 명제 논리라고 보면 돼요. 자, 이 중에서 조건 명제에 대해서 우선 알아봅시다.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 한번 읽어봐. 성산이가 한번 읽어봐. 됐어. 아까 조건문의 대표적인 그 연결사는 뭐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조건 명제의 대표적인 연결사. 만약 무엇이면 무엇이다. ifthen의 형태를 가진 거라 그랬죠. 여기 전부 달라요. 근데 사실상 만약 이후에 나오는 게 바로 조건절이죠. 조건절 다음에 조건절과 연관된 문장이 나오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1, 2, 3 처음에 세 개의 그 연결사들 이건 뭐 아무 문제 없어요. 정권 다음에副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 다음에 네모에 해당하는 게 정권이고 세모에 해당하는 게副권이죠. 그렇죠? 자, 근데 요 나머지 세 개는 조금 좀 특이하죠. 세모가 거꾸로 나오기도 하고 뭐 이랬죠. 세모가 앞에 나오기도 하고. 이건 무슨 얘기인가 봅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정권에 해당하는 게 어느 부분이에요? 연과 물리학자. 제후가 물리학자입니다. 이게 정권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副권에 해당하는 거는 제후는 과학자이다. 이게 네모에 해당하는 거고 이게 세모에 해당하는 거고. 자, 봅시다. 만약에 제후가 물리학자이면 과학자 아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후가 물리학자인데 과학자가 아닐 수 있냐고? 없어요. 없죠? 왜 없어요? 물리학자라는 게 물리학자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때야 돼요? 과학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냐면 물리학자가 되기 위한 과학자라는 게 제후가 과학자라는 게 제후가 물리학자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에요?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돼요? 세모는 네모를 위한 무슨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이죠.
그러니까 요런 구조의 문장이다. 그럼 어떻게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모이면 세모이다.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봅시다. 제호가 물리학자이면서 과학자 아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제호가 과학자이기 위한 제호가 물리학자라는 게 충분한 조건이 아니에요. 충분 조건이에요. 충분 조건이죠. 그러니까 네모는 세모를 위한 무슨 조건이에요? 충분 조건. A면 B입니다. 그러니까 대우 관계로 하면 어떻게 돼요? 만약 B가 아니면 A가 아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B가 아니면 A가 아니니까 B인 것은 A가 되기 위한 B일 경우에만 A죠? B가 아니면서 A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조건 명제의 길리함성인 성격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 그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자, 정권이 뭐예요? 정권. 정호가 물리학자이다. 그다음에 그는 과학자에다가 조건이죠. 자, 이제 어떤 성격을 갖고 있을까 봅시다. 정호가 실제로 물리학자예요. 물리학자는 과학자야 아니에요? 그럼 과학자야. 그럼 참이죠. 그러니까 조건과 후건이 다 참이면 참이죠. 자, 정호가 물리학자야. 근데 정호가 과학자가 아니야.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죠. 이거 거짓이죠. 거짓이죠. 근데 정호가 물리학자가 아니에요. 근데 정호가 과학자긴 해. 어떤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가. 정호가 물리학자는 아니지만 뭐 생물학자라든가 뭐 수학자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이러면 참여 안 해요. 그래서 참이죠. 참이죠. 그래, 마지막으로 정호가 물리학자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야. 어떤 경우에? 이 경우지, 지금. 그러니까 철학도인 경우. 자, 이런 경우에 참여 안 해요, 입니다. 이것도 참이라고 봐야지. 무슨 얘기예요? 정호가 물리학자이면 과학자일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죠? 자, 이런 성격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성격을 가져요? 조건문은. 전제가 참이면, 정권이 참이면, 반드시 어때야 돼? 후건도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우리 익숙한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전에 이런 거 했어, 안 했어? 한 적 있죠? 네모가 참이고, 세모가 거짓일 수 없으면, 네모가 세모 사이에 어떤 관계가 성립해요? 우리 했잖아, 대단히 사각형으로. 함축 관계죠. 그러니까 이 조건문은 함축 관계를 나타내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자, 요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거 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봐라 우선.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아까 그 정호가 물리학자이면 정호는 과학자이다. 정호는 물리학자도 A라고 합시다. A라고 했어. 그 다음에 정호는 과학자를 B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화살표를 해주면 이거 무슨 뜻이라는 얘기예요? A가 B를 함축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 T면 어떤 관계가 성립해? 이게 T면 이거 T면 T죠? 이거 F면 F고 FT면 이것도 T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A가 참이면 정권이 참이면 B가 반드시 참일 수밖에 없다. 이런 관계라는 얘기죠. 그 함축 관계에 있다. 이런 거죠. 자, 함축은 어떤 개념이야? 그 함축이랑 타당성이랑 관계가 틀려요. 함축은 이런 얘기죠. 네모는 B를 함축한다. 네모는 세모를 함축한다. 그럼 어떤 얘기가 돼요? 어떤 얘기가 돼요? 네모가 T면 똑같은 얘기예요. 네모가 T면 세모 반드시 T다 이런 얘기죠. 네모가 T면서 세모가 F인 경우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논적으로 나타내면, 만약에 내가 논적으로 나타낸다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요게. 요게 타당하다. 이 진리의존속 관계가 구체적으로는 어떤 관계예요?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함축 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권이 참이면 조건도 반드시 참이다. 그게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봐. 대표적인 지금 얘기한 게 그 함축 관계를 이건 함축 관계를 나타내기 기워요. 아까 얘기한 화살표는 그 조건은 함축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조건 명제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조건 명제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조건 명제라고 해서 무조건 화살표를 사용해서 번역하면 안 돼요. 아주 커다란 잘못을 저지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나중에 조금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 메터리얼 임플리케이션, 그러니까 그 진료적 함원이라는 거, 진료적 조건문 그런 것만을 나타내는 게 그 화살표예요, 사실은.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거예요. 다른 그 조건 명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그걸 좀 살펴봅시다. 여기서 보면 경제 상황하고 다음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어떤 인과적인 관계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이런 표현도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이건 인과적으로 사용된 경우죠. 그 다음에 이것도 하여튼 약속이죠. 일종의 약속을 나타내는 그런 조건문이죠. 이런 것들이 다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많은 경우들이. 봤듯이 영희가 학교에 갔어요. 그 철수도 학교에 갔어. 그럼 참이 아니야. 참. 그 조건문으로 하면 그러니까 화살표로 하면 A 화살표 B가 되겠죠. A가 참이고 B가 참이면 참이야 안 해요? 참. 참이죠. A가 참이고 B가 거짓이면 철수는 안 갔어. 여기는 학교에 갔는데 거짓말 한 거죠 분명히. 이건 이거 아무 문제 없어요. 두 가지 경우는. 자, 근데 이런 경우는 어때요? 영희가 학교에 가지 않았어요. 가지 않았는데, 철수가 심심해가지고 그냥 학교에 갔어. 학교에 갔어요. 이거 참여 거짓이야, 이거. 이거 참여 거짓이에요. 이게 세상에 애매모호하지, 이거. 그 다음에, 영희가 학교에 안 갔는데, 철수도 안 갔어. 그럼 이거 참여야? 이것도 애매모호하죠. 사실 조건문은 이런 성격을 갖는 조건문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주 특이한 경우, 조건문 중에 특수한 경우에만 저걸 나타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그러니까 화살표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조건문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아까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그 진료적 조건문이 어떤 건가? 한번 살펴봅시다.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화살표를 사용해서는 어떤 인과적 관계를 나타내는 조건문 나타내면 돼요, 안 돼요? 화살표를 사용해서는 화살표는 뭐에 적절한 기호라고 그랬어요. 진료적 조건문에는 적절한 거죠. 그러니까 인과적 관계를 나타낸다거나 아니면 정권과 후권 사이에 어떤 필연적인 논리적 관계가 성립한다. 이런 걸 나타내는 거는 사용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만 나타내야 돼? 현실 세계에서 벌어진 사태를 단순히 묘사한다든가,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그 제후가 물리학자이고 뭐 과학자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 그다음에는 정권이 거짓이라는 강조할 때,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조건문, 그런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거에 그냥 모든 조건문을 화살표로 사용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이 대표적인 예가 화살표를 사용해서 그 기호화시키면 안 된다는 대표적인 예가 반사식적 조건문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설명을 합시다. 저희 우리 딴 거 따지지 말고 이 문장 참여 거짓이에요, 실제로. 여기 최홍만의 키가 몇 미터인가 하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냐 마냐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별로 관계 없죠. 그 실제로 보면 이거 거짓이죠. 거짓이에요. 이건 거짓이에요. 실제로 거짓인 문장이에요. 자, 이제 봅시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조건문으로 그러니까 실제 진료적 조건문으로 표현을 했다고 합시다. A 그래서 B로 했어. B로 표현했다고 합시다. 실제로 A 참여 거짓이에요. 실제 세계에서. 최홍만의 키가 몇 차? 2m 한 몇 정도 되겠지? 한 2m 50도 안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명백한 거짓이죠. 실제로 거짓이에요. 내가 화살표로 표현을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전체 실리치는? 전체 실리치 무조건 참될 거리잖아. 근데 이거 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제로 거짓인 문장이다. 그러니까 뭐를 보여주려고 내가 이 예를 든 거예요. 조건문이라 해서 그 형태상 그냥 조건문이라 그럼 무조건 이걸 사용해서 번역하자.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성격의 문장인가, 어떤 성격의 조건문인가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따지기 힘들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조건문은 그냥 화살표를 사용해서 번역을 하세요. 번역을 하면 어떤 거는 확실히 우리가 보장을 할 수 있어. 함축 관계는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권이 참이면 후권은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 그거는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타당한 문제가 아니에요. 타당하죠? 타당해요. 이거 타당하다는 거를 아주 간단하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합시다. 첫 번째 전제를 기호화시키면 화살표를 기호화시키면 어떻게 돼요? K시가 물리학자를 A로 넣으면 첫 번째 전제 A면 B다. 그 다음에 두 번째 A다. 그래서 결론 B다 이렇게 나오죠. 나왔어요. 자, 요거를 봅시다. A 화살표 B, 그 다음에 A. 이게 전제죠? 여기 요 두 개가 전제죠? 여기 결론이에요. 그렇죠. 자, A랑 B 두 개의 명제가 나오죠. 단칙 명제가. 요 단칙 명제의 그 진리 조건, 참이냐 거짓이냐의 가능성 몇 가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A랑 B라는 두 개의 단칙 명제랑 관련된 진리치의 가능성을 전부 열거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건 어떤 경우면 거짓이라고 그랬어. A 화살표 B는 A가 참이고 B가 거짓인 경우는 거짓이죠. 그러니까 참의 거짓이에요. 참이죠. 요거는
뜻이요? 요거는 참. 3.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타당성 얘기해도 어떻게 했어요? 세모, 세모, 오다. 그럼 어떤 가능성이 없으면 타당한 거예요? 티켓을 받았어. 어떤 가능성? 티켓을 받았어. 이런 가능성이 없으면 타당한 거죠. 네. TTF의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 대표적인 타당한 논리형식이죠. 자, 두 번째 전제가 K씨는 물리학자에다가 저기서 K씨는 물리학자에다가 첫 번째 조건문이죠. 첫 번째는 1번은 조건문에 뭐를 긍정하고 있어요? 참. 정권을 긍정하고 있죠. 그럼 뭐라고 이름 붙이면 되겠어요, 이거? 어, 정권 긍정의 법칙이다. 이거 타당해야 안 해요? 해요. 정문정 타당하죠? 이것도 그 조금 전에 했던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아까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T. 쭉쭉 부르면 T, TT 이렇게 되죠. 그 B가 아님이니까 아니면 어떤 성격을 가진 연결사라고 했어요? 정반대 질서를 부여하는 연결사라고 했죠. 자, 이거 타당해야 안 해요? 해요. 마찬가지로 뭐 살펴봐야 돼? TTF가 있나 살펴봐야 되죠? 네. TT일 때 T죠? 그러니까 TTF의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타당하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전제가 첫 번째 조건문에서 어떤 짓을 하고 있어요? 국권을 후권을 부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후권 부정의 법칙이라고 해요. 이거 타당한 논증이 아니에요. 사단이에요. 이거 타당한 논증 형식이에요. 이것도 화살표, 진리표로 할 수 있겠죠? 네. A, B, C 세 개가 나와 이건 귀찮은데? 그래 귀찮아서 하자. 이건 몇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질치의 조합의 가능성. 8가지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죠? 예세제. 이게 n승이에요. 이거 진리표의 그 가능성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n은 뭐야? n은 뭐의 개수? 여기에 나오는 단축 명제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3개 나오죠, A, B, C. 그러니까 2의 상승이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8이 나오죠. 네. 이 TTF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심심할 테니까. 그 학생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강의 듣는 학생들한테 얘기한 거야. 이거 할 수 있겠지 쉽게. 이것만 한번 해볼까? 이거 하면 어떻게 돼? T. 그 다음에 해보세요. 이거 타당해요 안 해요? 해보면 타당해요. TTF 없어요. TTF 없어요. 제가 어떤 구조인가 봅시다. 여기 A 나오죠? B 나와요. 그래서 C 나오죠? B 나오고. 그 다음에 네모, 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구조예요? 구조가. 두 번째 전제의 정권이 첫 번째 전제가 뭐예요? 두 번째 전제의 정권이 첫 번째 전제 후권 아니야 후권. 두 번째 전제의 정권이 첫 번째 전제의 후권이죠. 이런 구조를 가졌을 때 뭐가 노출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으로 첫 번째 전제의 정권과 두 번째 정부의 후권으로 구성된 조건문이 도출될 수 있다는 법칙이죠. 이거 타당한 논증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왜 아니죠? 어떤 가능성이 있어? 교토가 일본 안에 있어도 교토가 일본 수도가 실제로 수도가 어디야? 도쿄요. 도쿄니까 이거 타당하지 않은 논증이죠. 근데 어떤 구조예요? 이거 보나 이런 식으로 해보면 이거 타당하지 않아요.
않아요. 타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만 해볼까? A죠. 요 T에 안에요. T예요. 자, 타당한 거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전제들이 참이고 결론이 F인 경우가 있나만 보면 되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 있잖아. TTS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타당하지 않은 문제예요. 두 번째 전제가 어떤 짓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전제에 대해서 후권을 긍정. 후권을 긍정하고 있죠. 그래서 후권 긍정의 오류라고 불러요. 이거 타당해야 안 해요?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전제가 첫 번째 전제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정권을 부정. 정권을 부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정권 부정의 오류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 타당한 추론 규칙이 아니에요. 추론 규칙이 아니면 뭐냐 하면 그 증명 방식이에요. 일종의 증명 방식. 이건 뭐냐 하면 조건 증명은 조건문을 증명할 경우에 그러니까 뭐 A이면 B다 같은 거 증명할 경우에 B는 증명하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얘기냐면 이 조건문의 정권을 가정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가정으로부터 후권이 도출되면 정권을 가정하고 후권이 도출되면 이 조건문이 증명됐다. 이런 방식이에요. 그게 조건 증명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요 예를 그냥 따라서 해봅시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이 조건문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조건문이죠. 그 조건문의 정권을, 자, 조건 증명 뭐냐 하면 자기가 도출하려는 조건문의 정권을 가정하는 얘기예요. 가정하고 그 가정으로부터 후권을 도출해내면 이 조건문이 증명됐다. 이런 방식이에요. 자, 첫 번째 전제는 어떤 전제예요? 첫 번째 전제.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제. 자, 이 결론으로 이 조건문을 검증하고 싶어. 증명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뭘 가정해? 가정을 정권을 가정하는 얘기죠. 이 조건문에 정권이 뭐예요? A가 아니다. 요게 정권이죠. 자, A가 아니면을 가정하는 얘기야. 이거 3이라고 할까? A가 아니다. 그래서 뭐만 도출하면 돼? 가정을 3을 했으니까 여기서 B. B를 도출하면 되죠. 자, 3번하고 1번 하면 뭐 나와요? C. C 어떤 법칙에 의해서? 정권 부정. 이런 얘기죠. A가 아니다가 네모지. 네모죠. 그럼 1번에 이런 얘기죠. 아니면 C가 A가 아니다. 뭐가 더 될 수 있어요? C다. 요게 네모고 이게 세모고 무슨 법칙이에요? 정권분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1번하고 3번으로부터 뭐가 도출돼요? B. 뭐가? C. C가 도출되죠. C가. 그 다음에 2번하고 4번 하면 또 정권분의 법칙이죠? 네. 뭐가 도출돼요? B다. B가 도출되죠. 자, 조건 증명이 어떤 거라 그랬어요? 정권을 가정하고 후권을 도출해내면 증명된 거라 그랬죠. 그 정권 가정했죠? 그리고 B 도출했죠? 후권. 그 이게 검증됐다. 이런 증명 뜻이에요. 이건 어떻게 나온 거예요? 4번. 4번 어떻게 나왔지? 1번하고 1과 3. 1번하고 3번에 무슨 법칙? 정권 분쟁이었죠. 5번 어떻게 나왔어요? 2와 4의 정권 부정. 2와 4의 정권 분쟁이 나왔죠. 요건 어떻게 나온 거야? 3과 4. 화가 어떻게 나왔어요? 요 가정을 하고 요 증명해가지고 나온 거죠? 네. 그 3에서부터 몇 번까지를 사용한 거야, 내가? 3에서부터 5에 무슨 증명? 조건 조증을 사용했다. 조건. 이거 증명 방식이에요, 이거는. 타당한 추론 규칙은 아니야.
써봅시다. 요거를 A라고 합시다. A. 요걸 B로 합시다. 수리가 기술을 좋아한다. 자, 충분 조건이에요. A가 B를 위한 충분 조건이죠. 충분 조건이면 A가 B를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아까 우리 봤었죠? 필요 조건하고 충분 조건 했었잖아. 충분 조건이니까 A면 B, A면 B, B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순위는 길동을 좋아한다. B. 뭐예요? B죠. 결론은 A. A다. 자, 이거 지름표 그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예요?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어? 건공장. 공정. 국권 공정에 오류를 저지르고 있죠. 그러니까 타당한 논증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타당하지 않죠. 여기까지 합시다.